겨울바람이 골목을 휘돌며 허름한 연립주택의 문틈을 파고듭니다. 방 안에는 젖은 기저귀 냄새와 싸늘한 공기가 섞여 있었어요. 미영은 낡은 전기장판 위에 앉아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볼은 분홍빛으로 물들었고 입가에는 젖 냄새가 났습니다. 미영은 그 작은 입술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수진이 따뜻한 곳으로 가는 거야.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방 한쪽에는 오래된 트렁크 하나가 열려 있고 그 안에는 미영이 아기에게 남기려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글씨는 서툴고 번져 있었지만 그 안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죠. 문 두드리는 소리에 미영이 고개를 들자 두툼한 외투를 입은 사회복지사 박선희가 서 있었습니다. 선희는 조용히 인사를 하고 차분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영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펜을 잡는 손이 종이를 긁을 만큼 긴장되어 있었죠. 선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미영이 마지막 서명을 끝내자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 장의 서류가 한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문서라는 걸 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의 손목에는 붉은 실로 엮은 하트 모양 팔찌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영이 직접 만들어준 유일한 물건이었죠. 혹시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아이가 나중에 꼭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녀는 조용히 부탁했습니다. 선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미영은 문 앞에 무릎을 꿇고 땅에 손을 짚었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닦을 힘도 없었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창밖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미영은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아기의 이불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자 이불 위로 하얀 먼지가 떨어졌고 그녀는 그걸 부드럽게 털어냈습니다. 눈물이 이불 위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잠이 들며 속삭였습니다. 다음 생에선 꼭 다시 만나자. 밖에서는 눈이 쌓이고 차가운 골목은 고요하게 잠들었습니다. 봄비가 내린 아침 병원 복도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간병인 일을 하던 미영은 심장이 갑자기 조여오며 벽을 붙잡았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고 그녀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낯선 천장과 모니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흰색 커튼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담당 간호사가 새로 배정되었습니다. 이름표에는 해너 융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해나는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미영의 혈압을 재고 손등의 주사를 확인했습니다. 미영은 그 미소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그리고 입꼬리의 모양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불편하신 곳 있으세요? 해나의 부드러운 말투가 공기처럼 흘렀습니다. 괜찮아요. 어디서 본 얼굴 같네요. 미영은 조심스레 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영의 아들 준호가 꽃다발을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내 약혼자야. 오늘 인사드리러 왔어. 준호가 밝게 웃으며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선 여자는 바로 그 간호사, 해나였습니다. 순간 시간은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미영은 놀라서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해나는 반갑게 인사하며 어머님을 직접 돌보게 되어 영광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미영의 눈은 그녀의 손목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얀 손목에 낡은 하트 모양 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팔찌는 분명 자신이 25해 전 직접 묶어준 것이었습니다. 미영의 손끝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엄마 괜찮아? 하고 묻자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불이 꺼진 뒤에도 미영은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비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팔찌의 기억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잃은 아이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그날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미영은 병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색창에는 1999년 한국 입양, 캘리포니아, 해나, 정이라는 단어들이 반복해서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답답한 숨을 내쉬며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잠시 후 복지사 정과장이 회진을 돌며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미영은 무심한 척하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입양 관련 서류 같은 걸 조회할 수 있나요? 정과장은 놀란 표정을 짓더니 그런 건 보통 개인정보라 어려워요. 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미영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였을까요? 결국 그는 창고에서 낡은 파일 한 묶음을 꺼내왔습니다. 서류 속에는 오래된 타자기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999년 서울 영아보호소 입양자명 김수진. 입양지 미국 캘리포니아 양부모 성씨 정융. 미영의 손이 종이를 덮고 덜덜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세상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복도 끝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미영은 그 비에 모든 기억이 씻겨 내려가길 바랐습니다. 설마 아닐 거야. 혼잣말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맞다는 확신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해나가 병실로 와 미영의 약을 정리했습니다. 미영은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었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해나가 병실을 나간 뒤 미영은 복도 끝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 유리가 커피를 마시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 간호사 해나 씨는 원래 한국 사람이에요? 유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긴 한데 입양된 적은 없대요. 부모님이 다 한국 분이라면서요. 미영은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병실로 돌아가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는 하트 팔찌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조용히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그 아이가 맞다고요. 며칠이 흐른 뒤 병실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미영은 여전히 해나를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해나는 아무 일도 모른 채 여느 때처럼 다정하고 성실하게 그녀를 돌보았죠. 그러나 미영의 눈빛은 그때마다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자신이 잃어버린 딸이라는 것을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미영은 지팡이에 몸을 의지한 채 해나의 뒤를 따라 병원 문을 나섰습니다. 해나는 카페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 후 낯선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에 금발 머리를 한 그녀는 해나를 꼭 끌어안으며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마이 디어 해너, 이츠 빈 투롱. 해나의 입에서 자연스레 맘이라는 단어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영은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손에 쥔 커피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컵이 깨지는 소리에 주위 사람들이 놀라 돌아봤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커피가 점점 번져나가며 그녀의 신발 끝을 적셨습니다.
미영은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해나는 어머니 린다와 카페 안으로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린다는 가방에서 오래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내가 태어났던 곳 서류야. 이제는 알아도 될 것 같아서. 해나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노랗게 바랜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출생자명 김수진 입양일자 1999년 12월 14일 보호자명 김미영. 해나는 한참 동안 그 글자를 바라보다가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해나는 빗속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섞여 방향 감각조차 잃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남자의 어머니가 자신을 낳은 여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병실 문 앞에 선 해나는 조용히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커튼 사이로 미영이 잠든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미영은 눈을 뜨자마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멈춘 하늘에는 희미한 새벽빛이 번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결국 너였구나, 내 수진이. 다음 날 아침 병원 복도는 평소보다 한산했습니다. 미영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해나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고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이 아이에게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르는 척해야 할까? 그녀는 침대 곁 탁자에 놓인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펜을 들어 조심스럽게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해나야, 아니 수진아. 내가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용기를 조금쯤 냈겠지. 너를 버렸던 그날 나는 너를 지키려 했단다. 그게 너에게 상처가 될 줄은 그땐 몰랐어. 글을 쓰며 미영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펜 끝이 종이에 닿을 때마다 마음속 깊은 죄책감이 번져나갔습니다. 세상 그 어떤 말로도 미안하단 말을 다 전할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한마디만 남기고 싶구나. 엄마는 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어. 그녀는 마지막 줄에 작게 사인을 하고 봉투에 편지를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해나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그 편지를 올려두었습니다. 곧 병실 문이 열리며 해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미소를 지었지만 어딘가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괜찮아요. 조금 피곤하네요.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전과 달랐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숨죽인 듯 말을 아꼈습니다. 해나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조용히 손수건으로 미영의 손을 닦았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따뜻하던지 미영은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내 손 참 따뜻하네요. 그 말에 해나는 잠시 미소를 지었지만 금세 눈가가 젖었습니다. 잠시 뒤 해나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 미영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봉투를 침대 밑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건 언젠가 내가 꼭 찾아야 해요. 그때가 오면 진실이 너를 아프게 하지 않길.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희미하게 병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고 그 빛 속에서 미영의 눈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민재의 약혼식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하얀 장식으로 가득했고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워갔습니다. 해나는 드레스를 입은 채 분주히 움직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며칠 전 병실에서 본 미영의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날 그녀는 이상하게도 손을 꼭 잡으며
행복하길 바라요라는 말을 여러 번 되뇌었죠. 민재가 다가와 손을 잡았지만 해나는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두가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축복의 박수가 터져 나왔고 해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텔 직원이 급히 무대로 달려와 민재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민재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그 한마디에 해나는 숨이 멎은 듯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는 하얀 불빛만 깜빡이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상태가 위중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해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내려놓고 미영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서 산소호흡기를 낀 미영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맡에는 하얀 봉투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해나는 그것을 집어들었고 조심스럽게 봉인을 뜯었습니다. 편지의 첫 문장은 낯설면서도 따뜻한 글씨체로 시작되었습니다. 해나야, 아니, 내 딸 수진아. 순간 해나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갈수록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입양의 진실, 미영이 겪었던 고통, 그리고 25년간의 그리움이 글자마다 배어 있었습니다. 엄마였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고 눈물방울이 종이 위에 번졌습니다. 그때 미영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미안해요, 수진아. 그 목소리는 너무나 약했지만 해나는 모든 걸 알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미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엄마. 늦었지만 저도 용서할게요. 그 말에 미영은 미소를 짓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줄지어 놓인 가운데 향 냄새가 은은히 퍼졌습니다. 민재와 해나는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절을 했습니다. 미영의 영정 사진 속에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나는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그 마음 잊지 않을게요. 민재는 뒤에서 해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해나가 편지를 읽으며 오열하는 모습을 보고 진심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하셨어. 그건 나도 느꼈어. 그 말에 해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두 사람은 미영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상자 안에는 낡은 아기 모자와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2살 무렵의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젊은 미영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나는 그 사진을 손으로 감싸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약혼식은 어떻게 할까? 해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미루자. 지금은 엄마와의 시간으로 남기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펐지만 단단했습니다. 며칠 뒤 해나는 미영의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꽃을 놓고 무릎을 꿇은 채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저 앞으로 의료봉사를 할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면서 엄마처럼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게요.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잔잔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나뭇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때 마치 누군가의 손길처럼 따뜻한 햇살이 해나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1년이 흐른 뒤 미영은 완쾌하여 노인복지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할머니들의 손을 잡고 웃음을 나누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해나는 병원 해외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에서 의료봉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두 사람의 곁에서 든든히 지지하며 세 사람은 서로를 가족으로 느꼈습니다. 해나는 입양 관련 봉사 단체를 만들어 해외 입양 아동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은 그 단체의 후원자로 등록하며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조심스레 나누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혈연을 넘어선 기적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방송되었습니다. 카메라 속 미영은 팔찌를 매만지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더 이상 죄책감이 아닌 평온이 깃들어 있었고 마음속에는 감사가 차올랐습니다. 해나와 준호는 서로를 향해 새로운 인생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서로를 향한 믿음과 가족으로서의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병원 복도와 복지센터, 카메라 속 화면, 모든 공간이 그들의 새로운 삶을 담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사랑은 때로 잃은 것을 되찾게 하는 기적이 됩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세 사람을 감싸 안았고 바람은 고요하게 그들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피와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으로서의 삶을 이어갔습니다.